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팔품 당령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령, 팔품 당령의 용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당령 용도에 관한 이 수업은 어, 그 타고난 적성, 그쵸? 타고난 적성을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병약용신과 지금 오늘 이어서 수업을 하고 있는 이 팔품 당령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은 그 우리가 이 아래 지금 잠깐 여기 보면 제가 여기 보면 이렇게 어, 참고 문헌을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저 김성태 선생이 지은 그 명리학 개론 1, 2, 3권을 참고했고요. 그리고 그 병약용신 강의 내용을 간추려서 요약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 참고하시고 수업을 들으시고요. 더 보충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그 책을 사서 더 보시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하여간에 그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병약용신은 어디서 온 거냐면 그 명나라 시기에 음, 그 명리정종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명나라 시기에 나온 책, 장남 선생님이 지으신 건데 거기에 그 병약용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논술되어 있으니 어,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 책을 사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 병약용신과 그 팔품 당령에 관계된 이런 부분들은 어, 정말 우리가 그 어, 어린 아이들의 그 적성뿐만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도 이제 어, 사회적 역할에 따라서 자기 적성과 상관없는 직장 생활을 쭉 하다가 뭐 4, 50대, 5, 60대 가가지고 또 이렇게 직업 진로를 바꿔야 되는 분들이 요즘 많아요. 그리고 정년퇴직하고 나서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사는 그 주기가 길어졌기 때문에 놀 수는 없으니까 그 외에 뭐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하는 것으로서는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병약용신하고 특히 오늘 수업할 당령의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참고해서 분석을 한다면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령의 용도라고 했어요. 당령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죠. 뭐냐면 1번으로는 지금 개수의 용도로 나오는데 이 개수당령이라고 하는 것은 팔품에서 첫 번째 나온 거죠. 어디에서요? 자축품. 그렇죠? 자축원령에 태어난 자축품에서는 개수가 이제 당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수당령, 그러니까 월지에서 자축원령에 태어난 자축품의 품을 받은 요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개수가 당령이라는 거죠. 그럼 이 개수의 용도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당령의 용도 가운데 첫 번째로 우선 개수의 용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는 자축원령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8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8개. 어떻게 해요? 자축품, 그 다음에 임묘품, 그 다음에 묘진품, 그 다음에 사오품, 기억하시나요? 오미품, 그 다음에 신유품, 그 다음에 유술품.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유술 해자품까지. 그렇지, 8개. 이렇게 8개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축은 개수고 인묘는 갑이었었고 그다음에 묘지는 을목이고 사오는 병화였고 오미는 정화였고 신유는 경금이고 그다음에 유술월령에 태어난 사람은 신금이고 해자월령에 태어난 사람은 임수. 그렇죠? 요 부분을 기억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수. 음, 개수는 자축월령이다. 자축월령에 태어났고 그리고 이 축중에는 개신기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개수는 뭐냐면은 얼어있던 물이 녹아서 흐르는 거예요. 땅속에서.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기운이다. 어떻게? 수생목으로 목을 살리는 기운. 그래서 어, 그래서 개수는 생명을 살리는 기운이고 정화는 상대적으로 정화는 상대를 죽이는 기운이다. 그러니까 정화는 오미월 그쵸? 오미월의 정화인데 오미월의 정화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에서 음이 시작되는 기운으로 가을에 들어간다. 숙살지기 가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화는 이제 목이라고 하는 기운이 여름에서 봄에서 여름으로 무성해진 그 나무들을 이제 서서히 말리기 시작하는 거죠. 말리기 시작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가공해서 말리는 거니까 죽인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말려서 죽여서 그냥 어, 봄과 여름의 목은 생목으로 살아있는 나무라고 하면 가을과 겨울 나무는 사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사목의 쓰임으로는 뭐 장작물로 쓰이든지 어떤 가구로 쓰인다든지 아니면 을목도 이제 말려가지고 약초로 쓰인다든가 어쨌든 가공해서 식품으로 쓰인다든가 이런 기운을 하는 것이 정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죽이는 기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개수는 그리고 이제 개수는 수의 응집력으로 붙는 성질이 있다. 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응결되고 이렇게 모아지고 붙는 성질이에요. 이렇게 쩍쩍 붙는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 수는 개수는 그래서 자꾸 간목에 붙는 성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혜를 간목에게 전달해서 수생목으로 목이 배우고 익히는 걸 좋아하게끔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개수가. 그래서 이 사주에 그래서 이렇게 수기운이 있어야 이렇게 사람이 붙어요. 사람도 붙어요. 붙는 성질이라. 근데 사주가 말라가지고 토조해서 말라가지고 사주가 건조하면 아무리 예쁘고 잘생겼어도 이성이 잘 안 붙어요. 이게 붙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응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어, 이제는 개수하고 정화를 상대적으로 봤을 때 개수는 그래서 살리는 기운이라고 하면 정화는 죽이는 기운과 같다. 그리고 수는 응집력으로 붙는 성질이라고 하면 정화는 상대적으로 마른 기운으로서 떨어져 나가는 성질이다. 그래서 이제 5월, 미월, 신월 여기서부터 말리기 시작해가지고 이 정화에 말리는 그 조한 기운이 이제는 뭐예요? 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실을 맺기도 하지만 결국 그 결실이 다 맺으면 수학으로 이제 떨어뜨리는 것도 하고 이제 그렇기도 하고 이 이제 오행으로는 수는 이렇게 붙는 성질이지만 정화는 흩어져서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벌어져서 흩어져서 나가는 화기운은 그런 거라서 떨어져 나가는 성질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의 붙는 성질은 훗날 예, 정화에서 떨어져 나가는 기운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붙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수가 이렇게 개수가 간목에게 수생목으로 습기로 붙는 것은 결국은 이 간목이 잘 자라서 그죠? 잘 자라서 여기서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은 다음에 결국은 이 열매가 이 목하고 나무하고 이렇게 분리시키는 떨어져 나가는 그죠? 그런 독립을 하기 위해서 붙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죠? 좀 잘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것이 생장성멸의 순환 과정이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개수가 붙는 성질로 간목을 수생목을 해서 간목을 자라게 해가지고
을목으로 세상에 내보냈어요. 내보내면 병화를 만나서 꽃을 피고, 꽃을 피는 이유는 경금이라고 하는, 그렇죠? 신금이라고 하는 상품을 완성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수가 붙는 성질은 결국은 훗날 이 병정화에서 이렇게 경금으로 연결되면서 떨어져 나가는 기운으로 결국은 독립을 위해서 결국은 붙는 것이다. 독립이라는 것은 경금이라고 하는 결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붙는 것이다. 이 소리예요. 이것이 생장성멸의 순환 과정이다. 그래서 수생목의 봄, 그 다음에 을병의 목생화의 여름, 그 다음에 정경, 그쵸? 정화의 화급금의 이제 가을인 거죠. 가을. 그리고 나서 다시 수장되는 신임의 신임의 겨울에 다시 수장되었다가 또 다시 개갑으로 나오고 이렇게 생장성멸의 순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개수의 용도는 수생목으로 개수의 용도는 수생목으로 간목을 생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수의 용이 간목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계속 사용하려면 뭘 계속 사용하려면 개수가 수생목으로 간목을 계속 생화하면서 이 개수가 계속 사용되려면 이 소리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 신금의 보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개수가 수생목으로 간목을 계속 수생목을 오랫동안 하려면 신금이 이 개수를 보좌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생수로. 그래야 계속 수생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신금은 개수를 상생하는 금생수의 용도로 쓰이는 거죠. 신금은. 그리고 간목이 크려면 신금의 금생수가 있어야 간목이 오랫동안 잘 큰다는 거죠. 신금이 없고 개수만 있으면 자라다가 말 수가 있어요. 물이 말라버리니까. 그래서 신금이 있고 개수가 있으면은 이 간목은 오랫동안 잘 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잘 큰다는 것은 공부를 꾸준하게 오랫동안 쭉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비유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 수생목은 지혜를 전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생수 수생목은 나의 지혜를 오랫동안 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냥 수생목이 아니고 신금의 금생수를 받고 수생목을 한다는 것은 그 개수가 자기의 지혜를 오랫동안 체를 유지하면서 금생수로 체를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간목으로다가 자기 지혜를 전달하는 용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간목이 쭉쭉 잘 자라게끔 하는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상생상극을 다시 한번 소급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수생목을 하려면 그러니까 뭐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야. 금생수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야. 수가 목을 제대로 오랫동안 생하려면 금생수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금생수가. 그래서 수 입장에서는 내가 수생목으로 활용을 해서 활용이 되려면 금생수라고 하는 준비 능력을 갖춘 다음에 수생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이런 식으로 통변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수생목 하려면 금생수, 수생목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하시고 자기 사주에서 만약에 그 수생목이 있으면 금생수까지 되는지 살펴보세요. 금생수 아마 선생님들은 아마 수생목을 쓰는 분들이라면 아마 금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제 금생수가 안 되는 사람들은 뭐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것 같은데 겨우 대학 졸업하고 그냥 취직하는 거나 아니면 대학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수생목은 잘해서 그러니까 초전에 잘 썼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물이 쪼그라들으니까 수생목이 안 되는 거야. 금생수가 없으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랫동안 박사과정까지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이제 통변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토는 나에게 맞게, 내 몸에 맞게, 때에 맞게, 내 환경에 맞게 하는 적합성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부터는 나에게 맞지 않으니 너에게 맞게 한다. 내 환경에 맞지 않으니 사회에 맞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내가 지금 갑자기 왜 기토가 왜 나오냐? 지금 이
자축 원령에서 이 신금 속에는 개신기가 있잖아요. 개신기. 그쵸? 그래서 이 개수가 개수의 용이 이 간목인데 이 간목으로 붙어갖고 수생목을 계속 하려면 이 신금의 금생수가 되어야 된다. 이게 지장간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기토는 쓰임이 지금 금방 얘기했던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기토는 개신기에서의 기토는 나에게 맞게 내 몸에 맞게 때에 맞게 내 환경에 맞게 하는 적합성 즉 환경과 같은 거예요. 무슨 환경?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내 지혜를 전달해서 수생목으로 목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춘 거예요. 기토까지 있으면.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 개수가 자축원령의 개수는 그래서 먼저 신금이 있어야 된다. 이게 조화죠. 그렇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 뭐가 있어야 된다? 기토가 있어야 된다. 기토가 있으면 이 기토가 토생금 금생수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개수가 이 지혜를 오랫동안 간목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기본 환경을 갖춘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봅시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개수의 용도 및 희귀신 배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게 표로 이렇게 한번 내가 만들어 봤는데 이 표가 어, 일간은 뭐하고 뭐 일간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러네. 일단 당령, 팔품, 팔품을 기준으로 봅니다. 당령 팔품 기준으로.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희신배합과 기신배합으로 나누는데요. 개수, 지금 우리가 자축원령의 개수를 봤잖아요. 팔품에서 자축원령의 개수가 팔품인데 이것을 당령이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개수 당령. 그래서 이 개수의 용도가 뭐냐면 이 개수는 본래 가정교육과 지식을 상징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용도는 뭐예요? 간목을 만나서 수생목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절대적 자기개발, 그렇죠? 공부를 잘한다. 수생목을 하면은 그런데 이게 이 수생목을 오랫동안 하려면 보좌로다가 신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금의 금생수 수생목이 돼야지 절대적 실력이 되고 학위 자격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자 2에서는 기토까지 있으면 자기개발 환경의 적합성을 갖추고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자 3는 병화를 만나면 이 간목이 금생수 수생목으로 배우고 익힌 것을 가지고 목생화로다가 세상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거나 관리하는 그러한 유형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원령의 희용제요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결국은 개수 원령 팔품 당령의 희용제요는 뭐예요? 기, 신, 개, 갑, 병. 이 5가지가 다 있으면 이 개수 입장에서 이 5가지가 다 있으면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격국의 성격 파격을 떠나서 일단 당령, 팔품의 당령을 기준으로 이렇게 희용제요. 희용제요라는 것은 뭐예요? 기뻐하는 것. 이 개수가 쓰기 기뻐하는 것을 희용제요라고 해요. 이렇게 다 갖추고 있으면 이게 좋다는 거고 그런데 저는 기신배합은 뭐냐면 이게 이제 희신배합이고 기신배합은 임수가 당령인데 임수 대신 임수는 그냥 암장되어 있는데 천간에 개수는 암장되어 있는데 천간으로 막 임수가 떠 있다든가 간목 대신 을목이 나와 있다든가 신금 대신 경금이 나와 있다든가 기토 대신 무토가 나와 있다든가 병화 대신 정화가 나와 있으면 완전히 반대되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정교육과 지식을 쫓는 사람이 아니고 경제적 이윤을 쫓아서
돈 버는 쪽으로다 머리가 바뀐다는 거죠. 용도가. 어? 이게 공부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목 대신 을목을 만나면은 이 지식을 갖다가 자기 개발로 절대적 자기 개발로 자기 지식으로 가지 않고 을목은 경쟁이니까 상대를 보면서 상대적 능력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신금 대신 경금이 있으면 여기는 절대적 실력으로다가 계속 공부하는 쪽으로 가는데 이것은 그런 공부에 깊이 있는 자기 절대적 공부가 아니고 환경에서 사회에서 내가 직업에 필요한 그런 공부나 그런 요구를 받고 그런 쪽으로다가 이제는 현장 경험을 통해서 공부하는 쪽으로 바뀐다는 거고 기토 대신 무토가 있으면 자기 개발의 적합성인 환경에 있지 않고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다가 이제 자기 개발을 못하고 현실적으로 쓴다는 거죠. 그리고 병화 대신 정화가 있으면 병화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관리하고 교육자로서 이렇게 뭐 대학교 총장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학원 사업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사람들을 인도하고 관리자급으로 살아간다든가 이렇게 사람을 위한 거를 간다면 정화는 만물을 가공하는 거이기 때문에 기계공학적으로 그런 쪽으로다가 현실적인 그런 쪽으로 쓰임이 바뀐다는 거예요. 용도가. 그래서 귀신이 꼭 나쁜 거는 아니고 뭐 희신이 나쁜 건 아니지. 희신은 무조건 좋은 거지만 자기한테 적합한 거니까 그렇다고 귀신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귀신 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내가 본래는 이런 식으로다가 가야 될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본래 타고난 적성의 배합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귀신 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 귀신 배합을 따라서 내가 환경에 적합한 사람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귀신이라도 배합을 이렇게 최소한 3개, 4개 다 이루고 있으면 그래도 이거라도 쓸 수가 있는데 뭐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이것도 쓸 수 없고 저것도 쓸 수 없고 이렇게 섞여 있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적성을 우리가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개수의 용도 및 희귀신 배합인데 시신과 귀신의 배합. 자, 개수는 살리는 기운으로 모든 것을 이롭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가정교육과 지식체계를 돕는다. 반면에 귀신인 개수 대신 임수를 만나게 되면 경제적 이윤과 대외 교류에 쓰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국내에서 뭐 개수라고 하는 뭐 기본적인 학문 이런 거보다도 뭐 경영이나 뭐 또 기술이나 뭐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해외로 유학을 간다든가 이럴 수 있어요. 임수를 쓰게 되면. 그리고 이제 경제적 이윤, 현실적인 거 트렌드에 맞는 공부로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은 이제 희신이었잖아요. 그래서 간목은 절대적 자기 개발을 쓰이는데 내가 보이는 상황을 뜻해.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공부를 위해서 내 자신의 실력을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계속 배우고 익히는 거로 이렇게 예,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귀신인 을목이 간목 대신 을목이 나와버리면 이거는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고 상대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상대적 능력을 개발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 그리고 깊이 탐구하고 뭐 연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회에서 경쟁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지식을 배운다는 거예요. 상대적 능력을 개발하는 데 쓰인다는 것은. 그래서 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경쟁을 하게 된다. 을목은.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병화는 사람을 지도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학원이나 학교를 운영하는 거. 반면에 귀신인 정화는 의식주 개선에 쓰이는 거예요. 만물을 가공하고 생산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나 현장에 가서 일을 하거나 뭐 이렇게 좀 완전히 다른 거죠. 여기는 물질을 다루는 걸로 가고 병화는 사람을 다루는 걸로 간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토는 자기 개발을 뜻하고 그것이 공부하기 좋은
자기 환경을 만들어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자기 안을 잘 들여다보고 타고난 자질을 특성에 맞게 이렇게 또 생활 방식에 맞게 생존 방식에 맞게 이렇게 확정하고 그리고 특히 공부나 이런 뜻 환경하고 잘 맞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나 진실 원하는 것에 맞게 이렇게 자기한테 맞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기토는. 근데 귀신인 무토를 만나게 되면 내 방식이나 자기 자질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무토는 상대한테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환경 개선 방식으로 생존과 생활을 선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내 방식에 안 맞으니까 차라리 기술을 배운다거나 또 운동을 한다거나 음악을 한다든가 예체능을 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환경 개선 방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전공은 건축이나 건설업 등 환경에서 요구하는 것에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는 학교 공부에 충실하고 자기한테 맞게끔 그 환경에 맞게끔 가는 거라고 하면 무토는 그 환경이 학생이 공부하는 환경이 나한테 안 맞으니 나는 다른 걸 배우겠다 해서 이렇게 용도를 바꾸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금은 자기의 절대적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자기의 절대적 실력. 그래서 계수를 생하면서 아주 절대적인 거. 신금은 완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공부로 절대적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학위나 자격증 취득이 필수예요. 반면에 기신인 경금은 환경에서 요구하는 실력, 인간관계의 능력에 인간관계 간의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능력을 갖추게 한다. 경금은 현장 경험과 같아요. 그래서 이는 사회적 신분인 병화에 맞는 역할을 경금과 계수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약이 나오는데 개수가 병약에 이제 걸리는 이유는 병화가 2개 이상 있으면 이 수가 수갈돼서 말라버려요. 그럴 때 이게 이제 병에 걸리는 거예요. 중요한 개수가. 그럴 때는 경금으로 원래 개수가 근본적인 희신은 신금이지만 병에 걸렸을 때는 신금 갖고 안 돼요. 그래서 경금으로다가 이게 금생수를 해야 이 수갈되지 않아요. 그래서 경금이 약으로 작용하면 환경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재능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무토가 2개 이상 있으면 개수가 없어져 버리죠. 막혀가지고. 이럴 때는 간목으로다 무토를 소토를 해야 하는데 간목이 약으로 작용하면은 이때는 개수가 구했다고 해도 공부가 아니고 토목건축, 그렇죠? 무토와 간목을 연결해서 토목건축, 노동, 생산성, 기능성 등의 직업을 선택하고 경금을 약으로 쓸 때는 기술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그냥 현장에서 일하는 거하고 기술을 배우는 게 틀리죠. 기술을 배우는 것은 개수를 그래도 금생수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기술을 배워서 관리자로 가는 거고 간목을 쓰게 되면 현장에서 현장 기술자로다가 갈 수 있는 거고 젊은 사람에게는 진로 적성, 나이 든 사람에게는 적성 재개선 효과를 약용실을 통해서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간목, 간목의 용도. 이거는 이제 뭐예요? 간목은 인묘월이죠. 인묘월 팔품에 간목이 당령하는 거죠. 그래서 간목이 당령하는데 여기 인목 중에는 무병갑이 있어요. 무병갑 지장간에 무병갑이 있어서 이 인목에서는 필요한 것이 무병갑이라는 것을 지장간에서 이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묘월에 간목을 쓰려면 무토 병화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자, 간목이란 자연현상으로 생기에 의해 나타난 현상으로 만물이다. 만물과 같아. 그래서 이 생기는 살아있는 기죠. 이 생기는 바로 개수이다. 개수 때문에 이
간목이 이제 생기의 기운으로 나온 거죠. 개수의 생기가 없으면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쵸? 죽어있는 사목과 같은 거죠. 그래서 물이 없는 나무는 말라서 죽은 나무니까. 이런 경우에는 쪼개서 불에 넣어가지고 물질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목은 인월의 입춘인데, 예, 봄에는 부드러움, 또 어린이, 묘판, 스프링 같은 그런 운동성의 특징을 갖는다. 그래서 이 간목은 또 동풍에 큰다. 봄바람에 큰다는 거죠. 간목은. 그 상대적으로 경금은 찬바람, 서풍에 익는다. 그 동풍은 간목을 싹을 틔우게 하고, 서풍은 싸늘한 기운으로 경금을 결실을 있게 만들고, 이렇게 서로 상대적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간목은 어, 이 간목은 개수라는 종자에서 나온 묘예요. 그쵸? 묘, 묘목과 같은 거예요. 간목은. 개수라고 하는. 개수라고 하는 종자. 그러니까 이 개수의 종자는 뭐예요? 딱딱하게 굳은 경금 속에 있는 요 개수. 끈적거리는 거. 그쵸? 요게 이제 이 딱딱한 경금을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봄에. 그쵸? 요게 이제 간목의 기운이잖아요. 근데 여기 올라오는 게 원래 본체는 뭐예요? 개수죠. 개수. 그죠? 개수가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게 목이 된 거죠. 간목. 그래서 종자에서 나온 묘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간목은 개수에서 수생목으로 형성된 최초의 뿌리로서 종근이 된다. 종근. 그쵸? 그래서 시종자 뿌리근자. 그래서 간목과 을목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고요. 그래서 봄에 사람이 할 일은 농사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봄에는 어린 새싹, 어린이를 돌보고 이것도 농사 짓는 거죠. 어린아이를 키우고 자식을 길러서 성장시키는 거. 이것도 농사 짓는 거죠. 그래서 애들 농사를 잘 졌다, 못 졌다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 어린이를 돌보고 학생을 돌보고 또 어린이가 어른이 되려면 추분까지 또 훈련을 시켜야 되고 이런 것이 봄에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목은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계갑으로서.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이 개수가 이제 이렇게 수생목을 하는 거고요. 이게 간목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간목 속에는 중계 병화가 있죠. 그래서 이 병화는 정신을 튼튼하게 하고 병화는 정신을 간목의 정신을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간목을 땅속에서 올라오는 간목을 신장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튼튼하게 하고 생목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이 간목을 이끌어 주는 거고 정화는 물질적인 거니까 또 이 경금으로서 단련 재련시키는 거니까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이 가을이 되면 경금으로 자라나 사람은 수염이 나고 동물은 털이 나고 새는 부리가 나오는 것이다. 간목이 가을이 되면 경금의 그 결실로 이제 바뀐 거다 이거죠. 그래서 봄에 할 일은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음,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배우고 익히는 것이 본질이에요. 해야 될 본분이에요. 그래서 본질을 기초부터 배워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린이의 가슴으로 학생의 마음으로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그래서 신금과 개수가 가르쳐 주면, 그쵸? 신금의 금생수 해서 수생목으로 가르쳐 주면 학생 마음으로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지 신금과 개수가 있어야지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신금과 개수가 없으면 간목은 배우고 익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 간목의 상생은 금생수 수생목, 그렇죠? 그래서 간목의 상생은 신금의 금생수, 그 다음에 개갑의 수생목, 이고 또 간목의 상극은 또 뭐예요? 금극목. 금이 목을 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극목. 그렇죠? 신금의 간목, 금극목인데 이 금극목 하면 금극목 하면 화극금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이 목을 극하면 음, 이 목이 목생화해서 이 병화가
화급금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야 금생수 수생목한다. 그래서 화급금 해야 이 신금이 다시 개수를 금생수 해서 다시 수생목하게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금생수 수생목은 배우고 익힌 것이고 활용성은 병화로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정화로 연구하고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며, 그리고 임수로 거래하는 것이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간목에서는 이제는 이런 것들은 귀신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표를 보면 여기서 금생수 수생목 배우고 익히는 것이고 활용성 병화로 가르치는 것이다. 근데 여기다가 굳이 귀신을 넣을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다. 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 2를 보면 간목의 표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희신배합과 기신배합, 아까 보았듯이 여기는 한자를 쓰다가 말았네요. 그래서 이것도 기신배합. 이것도 당령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목을 보게 되면 이 간목은 본래 교육이다.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목의 용도는 이 개수를 채로 삼아서 수생목으로서 지식체계를 내가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생목이 잘 되려면 보자로 신금의 금생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랫동안 깊이 있는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자 2는 기토가 있어야 환경에 적합하게 금생수 수생목을 잘 한다는 거고, 또 마지막에 병화까지 보면은 이 간목이 목생화로 활용 효과까지 있다는 거예요. 파급 효과, 활용 효과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희신배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개수하고 간목은 이게 희용제어를 같이 써요. 그래서 개수한테 일단 중요한 것은 조화의 신금이고, 그렇죠? 또 이 간목한테 또 조화는 개수죠. 개수의 수생목이죠. 그렇죠? 그래서 개수는 신금이 있어야 되고 간목은 일단 개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계절로 다 봄이기 때문에 희용제어, 계절의 희용제어는 똑같아요. 기신개갑병으로. 그래서 아까 개수에서도 기신 개갑병, 그렇죠? 그래서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어쨌든 기신은 간목이 암장되었고 을목이 천간으로 드러나 버리면 이거는 이제 배우고 익히는 교육이 아니고 사회성 발달로다가 경쟁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린애들이 가출해서 공부해야 될 나이에 공부를 안 하지 않고 을목이 나와버리면 가출해 갖고 알바하고 돈 번다고 가출하든지 뭐 어린애들이 뭐 사회생활을 해버리는 거죠. 공부할 나이에 공부를 안 하고 이런 것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개수 대신 임수가 천간으로 드러나 버리면은 이거는 이 지식 체계를 체계적으로 그 내부에서의 공부가 아니고 외부의 지식 체계를 이렇게 끌어다가 하는 공부. 그래서 경영, 경제 등 이렇게 물질적인 쪽으로다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신금이 아니고 경금이 있으면은 오랫동안 깊이 있게 그 제도권에서 공부를 꾸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민간 자격증 같은 거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장으로 바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그다음에 보자 2에서 기토 대신 무토가 나오면 기토는 그 환경에 맞는 적합성 환경에 맞게끔 그 환경에 공부면 공부에 맞게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무토는 그 환경에 안 맞아서 상대를 위한 환경 조성으로서 그 나하고 안 맞으니까 상대한테 맞추는 걸로 해서 상대적으로 가가지고 기술을 배운다든가
예체능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고, 정화는 병화 대신 정화는 경제적 이점으로 과학기술 같은 거, 이과 성향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을 활용하고 그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생목으로서의 작용을 할 수 있게끔 병화가 한다면, 정화는 그런 것이 아니고 경제적 이점을 노려서 가공하고 현실적인 거. 그래서 어쨌든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것이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도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대략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희신 배합 대신에 귀신 배합이 되면 귀신을 따라서 적성과 진로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간목의 용도 및 희귀신 배합을 보면, 그죠? 자, 간목의 용도는 계수를 설화하여 지시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설명했듯이. 그리고 신금은 계수를 금생수하고 수생목 하게끔 해서 이렇게 되면 더 깊이 있는 공부, 학이나 학력, 그쵸? 깊이 있게 지시체계를 세우는 그런 틀이 된다. 이렇게 갖추고 있으면. 그리고 이 기토가 신금, 계수, 간목의 기토까지 더해지면 환경에 맞게 자신의 적합성에 맞춰 지식을 세운다. 그리고 이렇게 기토, 신금, 계수, 간목이 있는데 병화까지 갖추고 있으면 사회에서 그 사회 활용성에 맞추어 지시체계를 세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수가 간목을 수생목하면 자질을 통해서 신념으로 학습한다. 계갑으로 수생목이 되면 자기 자질을 통해서 자기 신념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간목이 이 간목이 계수의 생을 받으면 또 제도를 통해서 학습한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수하고 간목의 관계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일간으로 치면 간목한테 계수는 정인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다시 보면 간목은 제도권에서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간목은. 근데 귀신인 을목은 경쟁, 비교에 맞춰서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사회성이 발달한 것이니까 나아가서 사회활동에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공부, 그리고 그 상대를 보면서 이렇게 상대하고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배우는 공부, 이런 걸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계수는 인문적 지식체계를 세우는 것인데, 귀신인 임수는 외부 지식을 도입해서 유입해서 경영적 지식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죠? 요게 좀 틀려요. 그 다음에 신금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으로 학위를 뜻하지만, 귀신인 경금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자격증에 관계된 지식을 취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토는 자기 환경에 적합하게 공부하는 거라고 하면, 귀신인 무토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술력을 배운다. 계속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잘 익히시라고. 그 다음에 병화는 인문사회계열의 활용성에 맞게 공부해요. 인문사회계열 쪽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뭐 학장도 되고, 뭐 총장도 되고, 뭐 관리자급으로 또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병화를 쓰는 경우죠. 정화는 경제적 측면의 이점을 노린 과학기술 예체능 분야로 활용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 간목의 병약은 뭐가 있냐면 목다수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간목이 이제 간목 당령이에요. 팔품에서. 근데 간목이 너무 많으면 개수가 쪼그라들어요. 수축돼 버려요. 그러면은 공부를 하다가 말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이 뭐냐면, 병의 원인이 뭐냐면 목다잖아요. 그리고 이때 약은 뭘 써야 되느냐? 금극목으로다가 목을 덜어내고 금생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신금을 쓰게 되면 금극목을 하는데 금생수는 약해요. 이때 목이 이미 너무 말라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신금의 금생수보다는 경금의 금생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다수축의 병약용신은 경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목다수축의 병증은 수축이니까 금생수도 해야 하므로 신금과 경금은 경금 모두로 치료할 수 있어요. 신금과 경금. 근데 신금만 갖고는 약하다는 거죠. 신금, 경금 두 개는 다 쓸 수 있더라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신금으로 치료하면 뭐예요? 금극목으로 병증만 치료한 거고 병의 원인까지 제거를 하지 못한 거예요. 금생수까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치는 했지만 수술은 못한 것과 같다. 그래서 병원은 해결하지 못하니 이것은 병원은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습관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습관을 바로잡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근데 경금으로 병약용신을 쓰게 되면 이거는 병원과 병증을 동시에 다 해결한다. 금극목으로 덜어내기도 하고 금생수까지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신금과 경금의 차이예요. 그래서 간목이 을목 기신으로 바뀌면 용도가 달라지죠. 간목의 용도는 지시체계를 세우는 것인데 을목은 사회체계에 맞는 지시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꼭 외우셔야 되는데 그렇죠. 봄 그러면은 자축월령, 임묘월령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자축은 개수당령, 임묘월령은 간목당령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아까 했지만 기, 신, 개, 갑병 그렇죠? 이게 똑같이 이 봄에 개수당령이나 간목당령은 요게 희용제어다. 요걸 다 갖추고 있으면 아주 뛰어나다. 그래서 감성적이고 교육적이다. 그 다음에 여름에는 묘진 사후월령. 묘진 월령은 을목, 사후월령은 병화. 그쵸? 요거는 저는 희용제어가 이렇게 돼요. 그쵸? 계을, 병무경.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이죠. 계을, 병무경. 이거는 사회체계다. 가을에는 오미, 신유월령. 오미는 정화, 신유는 경금. 요거는 을정, 기경임.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거는 기술생산, 기술체계고 겨울은 유술, 해자월령으로서 정무, 신, 임갑.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요거는 시장체계다. 요게 이제 희용제예요. 이것을 몇 개를 갖고 있느냐. 근데 하나씩은 조화 외에도 이렇게 5개를 다 갖추고 있으면 아주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축인묘 월령의 희용제요는 그래서 개갑, 병, 기신. 결국은 기신, 개갑병. 저는 이 상생으로 외우니까 기신 이걸로 이렇게 옮길게요. 기신, 개 어쨌든 상관이 없으니까 기신, 개갑병 이렇게 되는 거죠. 기신, 개갑병 이렇게 외워야지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외우기가 쉬워요. 여기서도 기신, 개갑병 이렇게 바꿔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 간목은 본질을 기초부터 배워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어린이의 가슴으로 학생의 마음으로 배우고 익히는 것이고 기신인 을목은 경쟁 비교에 맞추어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사회성이 발달된 거고 자 병화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쓰이고 예를 들면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학원이나 학교를 운영하는 것과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문사회계열의 활용성에 맞게 공부한다. 간목 그 당령의 병화를 희용제외에서
쓰는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반면에 귀신인 정화는 의식주 개선에 쓰인다. 만물을 가공하고 생산하는 데 쓰인다. 또 경제적 측면의 이점을 노린 과학기술이나 예체능 분야로 활용된다. 정화를 쓰게 되면 귀신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기토는 자기 개발을 뜻하므로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나의 타고난 자질을 특성에 맞게 생활 방식 및 생존 방식에 맞게 확정한다. 그래서 근본 진실을 원하는 것에 맞게 한다. 환경에 잘 맞춘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환경에 적합하게 공부한다. 근데 귀신인 무토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술력을 배운다. 환경을 바꿔서 그 환경에 맞게 다른 것을 택한다는 얘기죠. 근데 신금은 자기의 절대적 실력을 갖추고자 한다. 신금의 금생수는. 그러므로 학위와 자격증 취득이 필수이다. 반면에 귀신인 경금은 환경에서 요구하는 실력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자격증에 관계된 지식을 취한다.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